자, 그려봅시다. 귀걸이죠. 딱 보면 알겠지만 조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원하면 이걸 빼고 이렇게 착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침보다는 살짝 두껍게 더 구멍을 뚫어 놓은 거고요. 단순한 모양이죠. 먼저 스톤하고 커터를 미리 준비해 주고요. 스톤 크기는 얘가 3.75, 얘는 1.5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왜 안 잡히니? 이렇게 높낮이를 좀 줬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단 얘는 숨기고요. 난집을 그려야죠. 여기에 이제 침이 붙을 거니까, 귀걸이 침이 붙을 거니까 요렇게 돼야겠죠. 이거는 제가 잘못 그린 거예요. 차지법을 잘못한 거죠. 아무튼 첫 번째 영상 보면 여기가 막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침이 붙어 있는 채로 있어야 되는 거죠. 후딱후딱 그리다 보니까 이제 요런 실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난집을 그려야죠. 네, 중심에 선 하나를 그리고 그 다음에 곡선을 일단 대충 그리는 거죠. 이렇게 점 개수만 적당하게 놓고 여선 살짝 띄워주고,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를 합니다. 0.5만큼 전 할 거니까 당연히 히스토리 걸어서 0.5 히스토리. 이렇게 얘 끝이 좀 있어야죠. 한 0.3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아요. 0.2니까 얘가 0.1만 아래로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뭐 적당하게 부드러운 모양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끝점 잡아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회전 리볼브를 해주고 360도 풀서클. 그럼 뭐 얘는 됐죠. 그 다음 여기 서브스톤 얘들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좀 테두리가 있어요. 뭐 항상 테두리가 안 보이게 할 필요는 없죠. 테두리 보이게 해서 여기 좀 굴려줬죠. 이렇게 동글동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뭐 항상 뭐 안 보이게 해라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럴 필요는 없죠. 이게 뭐 테두리 자체도 훌륭한 이 표현하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입니다. 제 거니까. 자, 그러면은 아이고, 이걸 먼저 숨겨야겠네요. 걸리적거리네요. 뭐 이제 다른 분들은 레이어를 자주 쓰시는데 전 레이어 쓰면 이걸 어디다 뒀었지 그러고 까먹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레이어 이름 바꾸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리고 뭐 지금은 꼭 이 원을 그릴 때 변형 가능한 원을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갖다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테두리를 이렇게 옵셋으로 0.15만큼 더 크게 해주고, 그 다음 이 녀석을 얘도 살짝 내리고 돌출, 직선 돌출이죠. 직선 돌출 또 적당하게, 솔리드 아니요 해서 한 뭐 0.0.8 정도 하죠 뭐. 이렇게 하고 얘를 또 간격 띄우기, 옵셋 서피스에서 안쪽으로 0.5mm만큼 솔리드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길 굴리죠. 한 0.2만큼 굴릴까요? 여기 요걸로 0.2. 네. 이렇게 너무 딱 맞는데 혹시나 차집합할 때 오류가 나지 않을런지는 걱정되네요. 한번 차집해보죠. 네, 오류 없이 잘 되네요. 그럼 됐어요.
되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발을 그립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네, 좀 붙어 있죠.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하게 튼튼하게 붙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출력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얘를 좀 더 철석 붙여 놓으면 출력할 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여기에 소프트 달고 뭐 여기에 소프트 달고 하면 될지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상태면은 네, 여기만 소프트가 달려 있다면, 여기랑 여기랑 달려 있으면 여기는 좀 나오기가 좀 힘들겠죠. 하나밖에 없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을 뭐 더 붙여주든가,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뭐 덩어리 하나 갖다 놓든가,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 이 녀석을 좀 변형해도 되는데 그럼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하면 뭐 이 상태에서 야 나는 그래도 저 덕지덕지 붙이는 게 싫어 라고 했다면 케이지를 쓸 수도 있겠죠. 케이지 바운딩 박스 써서 해가지고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살짝 변형되는 건 별 상관없어요. 어쨌든 철석 붙었잖아요. 뭐 이러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릴 때 이제 출력을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떤 이제 그리는 방법에 더 치중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걸 좀 무시하고 그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좀 네,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0.5 아니 0.5 정도 한번 해봐요. 파이프 꼭 뭐 발을 뭐 이렇게 그려야 되네 저렇게 그려야 되네 말들이 많은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적당하게 어울리게 그 다음에 적당하게 물려있게 한 다음에 적당한 높이로 하면 되겠죠. 이 정도는 글쎄요. 아무튼 이 스톤은 무시하라고 그랬죠. 특히 거들 한번 이 큐빅을 구해가지고 거들을 보세요. 정말 이렇게 얇은가? 절대 얇지 않습니다. 대충 한 비율을 보세요. 어느 정도 뭐 비율인가. 그리고 큐빅은 싸구려일수록 더 거들이 두껍습니다. 0.25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정도면 됐죠. 살짝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죠 뭐. 여기가 좀 걱정되죠. 짧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라고 했다면 여기에 좋은 도구가 있죠. 여기 있었나?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좀 늘려요. 이러면 되지 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갖다 써야죠. 저기에 또 갖다 써야 되는데 여기다 놓고 여기도 넣어야 되는데 뭐 어찌됐든 이거를 360도 회전을 아니야 배열을 해야겠죠. 10개였나? 네, 10개였나 봅니다가 아닌데 아닌데 네 10개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같이 써야 되는데 나중에 그룹을 빨리 짓기 위해서 컬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그 다음 얘는 됐어. 얘도 빨간색 하죠 뭐. 이 정도면 됐어요. 좀 메쉬야 뭐. 이 스톤은 이제 메쉬니까 여기 이제 셀렉트해서 셀렉트 올에서 메쉬 고르면 네 선택이 되잖아요. 이러면 되죠. 자, 이렇게 잡아주고 10개 원형 배열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도 발이 필요하죠. 이거 하나 복사하죠. 자, 복사해서 요걸로 정확한 위치 갖다 놓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 발은 이 세 개를 같이 물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제품 많습니다. 이 서브스톤이 원형별 되어 있는 반지들은 거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서브스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거의 이런 형태를 뭐 도로막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일본어를 못해요. 도로막기가 정말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본말 같긴 한데 저런 형태를 뭐 도로막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이게 제가 좀 아쉬운 게 어떤 뭐 협회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협회 무슨 협회 뭔 놈의 협회가 그렇게 많은지 전 이름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 귀금속에 관련된 협회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좀 이렇게 용어를 딱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한글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어 사전 이렇게 막 이렇게 내듯이 이렇게 주얼리 용어 사전 해가지고 그렇게 좀 공익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경력도 일천하고 원래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권위가 없잖아요. 저는 어떤 뭐 협회의 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힘 있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뭐 다 됐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메쉬를 따로 띄워놓고 제가 이제 블린 디퍼런스 차집합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메쉬는 그룹 지어서 잠그겠습니다. 잠그고 그 다음 컬러로 컬러로 그룹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또 컬러로 얘네들만 그룹을 짓죠. 여기서 차집합 할 거예요. 빨간색으로 엔터. 자, 이게 차집합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차집합 될 만하니까 돼요. 그때 이제 어떻게 막 복잡한 모양 뭐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차집합이 될 것 같은데 실패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이제 라이노밖에 없다면 하나하나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하지 말고 이거에서 하나 빼보고 하나 빼보고 하나 빼보고 하나 빼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능이 이 매트릭스에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그거 맨 처음에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와, 저거 좋구나 하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비싸죠, 매트릭스. 근데 이제 제가 매트릭스에서만 그게 있는 줄 알았더니 라이노 골드에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라이노 골드가 지금 요새 나오는 게 6이죠, 버전이 6.6인가? 뭐 아무튼 그래요. 6입니다. 6인가 6.6인가 아무튼 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저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어요. 해보지는 않고 지금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정리 노트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냥 뭐 어설프게 만든 매뉴얼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게 뭐 알아들을 수가 없고 거기서 제공하는 매뉴얼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해가지고 거기에도 이 차집합 도구에 이제 불린이라고 써 있었나? 또 기분 잘 안 나는데 거기에 원바이 원이라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건 뭐 안 되는 거 같다가 이제 그걸로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테스트는 해보지 않았지만 아무튼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매트릭스는 제가 이제 제대로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꼭 하나하나 빼듯이 하나 빠지고 하나 빠지고 하나 빠지고 그게 보여요. 좀 속도가 느린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옛날 일이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매트릭스 만드는 회사가 라이노 골드도 같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같이 뭐 이리저리 해먹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차집합 할 때 뭐 그럴 때는 하나씩 하세요 라는 게 요점입니다. 뭐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또 다 같이 선택해서 다 같이 뭐 차집합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 뭐 전자동 뭐 누르면 뭐가 펴펴펴 만들어지고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돼 만들어진 걸 이제 변형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이노 골드에도 요즘 나오는 버전인가 뭐 그 전부터인가 이게 어떤 뭐 샘플 비슷하게 제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많이 다뤄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무튼 뭐 그런 재밌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든 거라 써야지. 참. 저도 이제 어떤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다면, 네, 저도 이제 그런 걸 만들었을 테지만, 저는 끼케야 이렇게 어설프게나마 매크로를, 네, 매크로만 할 줄 압니다. 안타깝죠. 저도 제가 안타깝습니다. 자, 이 동그란 형태를 잡고 싶으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갖다 대서 해봐라 라고 이제 이런 걸 그렸던 거죠. 이렇게 거기에 이제 맞추시면 되겠죠. 어떤 이 보조선을 사용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술을 오랫동안 하셨다면, 네, 여러분의 눈은 정확할 겁니다. 사람의 눈은 무시하면 안 돼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만, 네, 경력이 없는, 아니면 미술을 오래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네, 아니면 뭐 감각이 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안 돼요. 그래서 갖다 대놓고 합니다. 이것도 뭐 좀 더 뭐 간단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방법을 선호합니다. 눈으로 막 확인을 해야지 좀 안심을 해요. 왜 저게 안 보이니 또 스케일이 어디 갔어? 뭐 스케일이 안 보이죠? 참, 이 건물이 사람을 참 화나게 해요. 지금 또 보이네? 아, 이게 아니지. 있는데 내가 못 찾았나? 자, 이렇게 하고 이 아래 부분을 만들어야죠. 왜냐면 커브들은 다 썼으니까 커브를 선택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네, 직선 돌출이죠. 직선 돌출. 아, 이게 좀, 네,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올릴까? 이 정도만 하죠. 직선 돌출, 뭐 여기 안에 있는 거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조금 내리죠. 이 정도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결합하고 뚜껑 닫고 아래쪽을 굴리겠습니다. 아래쪽 굴려야 이뻐요. 이렇게. 요거. 근데 이제 이 나중에 케이지로 변형을 하잖아요. 변형하고 나서 필렛을 하기에는 필릿이라고 써있나요? 아무튼 이 필릿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변형을 하기 전에 미리 하고 그 다음 변형을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케이지를 할 때 포인트를 얼마나 넣어야지 될까?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겠죠. 일단 기둥 하나 그려줄까요? 기둥 나중에 그리지 뭐. 그래서 미리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몇 개만 써도 되냐, 뭐 한 5개만 써도 되는 것 같다라고 전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할 거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만 해도 내가 원하는 게 나오네. 그럼 좋았어. X 방향으로 5개만 넣자 라고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막 케이지 쓰고 나서 저기 점 몇 개로 하지,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긴 겁니다. 바운딩 박스 X 방향으로 5개 됐어요. 그냥 갖다 놓습니다. 철사 됐죠? 살짝 겹쳐지게 할까요? 그 다음에 얘도 좀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좀 이렇게 갖다 놓고, 얘를 좀 구부려야겠네요.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갑니다. 이렇게. 잡아 나가다 보니까 이 위에 뭐 두툼한 건 뭐 그렇다고 쳐. 근데 이 아래까지는 이 볼륨이 있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래쪽을 좀, 네, 이렇게 줄여줬어요. 그 다음 들어갈수록 잠궈주고,
들어갈수록 좀 얇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전 또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만들고 나니까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것 같네.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발음이 조금 이상해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 뭉툭해졌네요. 그 처음부터 이 길이도 생각해서 너무 길게 만들고 나서 케이지를 하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엄청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욱더 마음에 안 들고 있어요. 사실 그냥 어떤 테크닉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만들다 보면 너무 못생겨서 계속 손대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됐어요. 이 정도면 되지 뭐.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써먹어야 되니까 얘를 컨트롤 C V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남겨두고 아래로 내립니다. 그 다음 얘가 몇 개죠? 몇 개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12개네요 12개 원형별합니다. 됐어요.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것 같죠? 별로 안 좋네요.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들어와. 됐어요. 여러분들은 꼭 예쁘게 그리세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걸 이용해서 또 만들어 줍니다. 일단은 얘네들 그룹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 잠그고 얘를 좀 쭉 내밀어야겠죠? 쭉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튀어나왔나? 됐어요. 저는 못생기게 그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쁘게 그리세요. 자, 이게 몇 개죠? 몰라요. 한번 20개 봅니다. 너무 많은데 18개 봅니다. 이건 너무 많아. 15개 됐어요. 이렇게 뭐 보면서 줄여나가면 되죠. 다시 그룹 지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꽃잎이 다 됐죠. 근데 이제 맨 처음 했던 건 조금 위로 올라간 거죠. 얘를 좀 이제 이 도로막기 원형 배열된 얘네들 좀 쑥 집어넣고 싶었는데 쑥 집어넣으려면 그만큼 얘가 혓바닥 같은 게 꽃잎이라고 하죠. 혓바닥이란다. 꽃잎이 좀 더 길게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더군요. 아니면은 꽃잎의 개수를 정확하게 10개로 해서 얘를 이제 이 스톤 이 발과 발의 사이로 발과 발의 사이로 튀어나오게 했다면 그런 효과를 더 뭐 줄 수가 있었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나름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예쁘게 그려보시고 저는 뭐 이렇게 그릴 거니까 그 다음 원기둥 이게 침이 한 1m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출력을 안 하죠. 저게 너무 약하니까. 원본 자체가 너무 물렁물렁하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침은 나중에 붙이는 걸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붙이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물을 쏘면 일단 그때는 얘가 말랑말랑하구나. 세공을 좀 배우셨다면 이제 열풀림 한 거랑 똑같은 상태겠죠? 더구나 이제 또 안에 기포 같은 게 이제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제 뭐 썩었다고 표현을 하죠.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세한 기포가 잔잔하게 막 있어요. 스펀지처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열을 가하면 그 스펀지처럼 구멍이 뻥뻥뻥 뚫린 데가 먼저 확 녹아버려서 똑 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에는 나중에 붙였습니다. 요거 먼저 할 때. 출력할 때는 그려서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런 모양이다 라고 어떤 이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붙여놓는 게 맞는 거죠. 그다음 얘랑은 그룹이 되어 있어야겠죠. 네. 저 차집합 했나? 했네요. 그 다음 얘를 얘네들을 차집합을 해줘야 되는데 1mm, 직경 1mm보단 커야 되니까 얘를 좀 갖다 쓰죠.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주고 카피 S 이렇게 한 다음에 카피된 거를 바로 간격 띄우기 옵셋 서피스 아마 0.1 정도만 하겠습니다. 솔리드 아니요. 그 다음 안쪽에 건 바로 버리면 되겠습니다. 썼던 거는 얘를 뭐 폭파할 때 카피 S로 했었으니까 그 카피했던 걸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 블린 디퍼런스.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날카로워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는 핸드피스가 있습니다. 핸드피스에 뭐 주판바 끼워서 찡찡 돌리면 날라가겠죠. 뭐 주판바 아니면 뭐 둥근바면 날라갑니다. 둥근바는 좀 주판바가 맞겠네요. 주판바로 위아래 좀 해주고 대충 고무바 같은 거 이렇게 뼈 조금 끼워서 이리저리 앵앵 돌리면 부드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러면 재료상에 가서 고무바 보여주세요. 그러면 종류별로 막 이렇게 자주색, 갈색 그런 것도 있고 회색도 있고. 그럼 어떤 게 방수가 큰 거냐? 방수가 크다는 거는 사포가 방수가 크다는 건 좀 거친 걸 말하는 거죠? 아닌가? 제가 좀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수가 크면 고운 거죠. 적을수록 만약에 예를 들어서 1cm 곱하기 1cm 면적 안에 모래알이 몇 개가 들어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 사포의 방수를 정하겠죠. 단위가 1cm 10mm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면적에 모래알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많이 들어있을수록 고운 거겠죠. 고무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좀 거친 놈이 있고 고운 놈이 있어요. 그래서 거친 놈 먼저 하고 나중에 고운 놈 쓰는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재료장 가서 물어보고 한번 사서 써보세요. 그럼 알겠죠. 다 끝났습니다. 이런 거 막 굴려야 돼 동그랗게 그런 강박은 가질 필요 없어요. 막 여기가 여기 날카로워 이거 어떻게 줌을 쏴가지고 거꾸로 놓고 핸드피스에다 대충 이게 뭐지 둥글둥글 말려있는 이 사포 있잖아요. 롤빼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롤 샌드 페이퍼겠죠. 굳이 영어로 얘기하자면 그거 다 대충 윙윙 문지르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굳이 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굴려야 돼라는 거 아니면 저는 굳이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되게 성의 없이 얘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가서 매장에 명동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파는 샵에서 파는 것 이리저리 뒤집어서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좀 굴려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이리저리 배럴이라고 부르죠. 이 마그네틱 배럴이죠. 거기에 이제 넣고 막 이제 돌리면서도 좀 둥글둥글 하시기도 하지만 원본 작업할 때 좀 이렇게 잉잉잉 해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라이너에서 굴리는 건 굴릴 수도 있겠지. 아무튼 전 그랬어요. 끝났습니다. 오늘 좀 오늘따라 이런저런 저런 소리가 많네요. 나도 만들고 나니까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어요. 얘는 지가 알아서 좀 돌 겁니다. 돌게 해주고 싶지 않았다면 특히 탁 맞물리게 해야 될 텐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전체적인 좀 통일감은 좀 있지 않나. 얘가 또 좀 동글동글하고 하니까 굳이 나쁘지 않다. 좀
꽃잎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취향에 또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처음 그렸던 게 이쁘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비슷하네. 넘어갑시다. 아무튼 여러분들 한번 학생분들이라면 예쁘게 그려서 한번 출력도 해보고 아니면 좀 변형을 해서 출력해서 직접 뭐 선물도 해주든가 아니면 본인이 끼든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금만 다르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끝. 아,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질문은 가급적이면 뭐 카페에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제가 댓글 못 단 게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밀려서 오늘 달긴 했는데 저도 모르게 막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뭐 카페에서 참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카페 주소는 영상 아래 더보기 누르면 나오고 그 다음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왜 오늘따라 종소리가 이상해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